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송에서의 되치기 기술, 부제는 상대 측의 공포와 절망 심어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천하장사였던 강호동 씨가 유도 선수와 경기를 하는데 유도 선수가 강호동 씨한테 유도 기술을 걸어서 강호동 씨가 넘어지고 있는 찰나에 넘어지는 그 공중에서 역전시켜서 상대방을 먼저 땅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되치기 기술을 당하면 유도 선수는 어안이 정말로 벙벙했죠. 소송에서도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발생되냐면, 저는 한 변의 퍼즐 90 변론이라고 해서 소송 초반에 퍼즐을 다 맞춰서 냅니다. 해요. 쉽게 말하면 저는 핵폭탄을 먼저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답변을 잘 안 하고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면 변론기일이 잡혀요. 기일이 잡히고 변론기일 직전에서야 상대방은 저희가 낸 퍼즐 90에 대한 반박 서면을 이때서야 왕창 제출합니다. 이 상대방이 의도한 건 뭐겠어요? 상대방이 의도한 건 원래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변론기일이 임박해 있으니 저희가 기세를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인 기세에 대해서 변론기일 직전에 자신의 서면을 내고 변론기일에 딱 가가지고는 자기가 원한 대로 재판 진행을 한번 해볼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 A 사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면을 내고 상대방이 반소장을 언제 냈습니까? 11월 10일에 냈고, 저한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원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365 한창은 변호사 돼 있죠. 반소장 부본 송달이 저한테 도달된 게 며칠이요? 11월. 상대방 서면이 B에, 저희가 A입니다. B의 서면이 저한테 도달된 게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변론기일은 애초부터 잡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11월 13일에 잡혀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반박 서면을 언제 냈습니까? 11월 11일 그 다음날에 A는 제가 반박 서면을 냈죠. 내고 보세요. 11월 12일은 11월 13일에 재판이 있으면 11월 12일은 판사님이 재판을 안 잡아요. 안 잡고 그 다음날에 있는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11월 11일에 서면을 내버렸다, 내지는 11월 12일에 냈다, 그러면은 판사님은 저의 서면을 보고, 그죠? 마지막에 저의 반박 서면을 보고 변론기일에 11월 13일에 오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론기일에서의 일발에 B에 유리하게 진행될 요인조차도 제가 다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B는 내가 요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쓴 B의 서면을 11월 10일에 접수했어. 그러면 절대로 A, 네가 이거에 대한 반박을 요 사이에는 절대로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11월 10일에 아마 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11월 13일 날 변론기일 날 가가지고 내가 유리하게 재판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하루 만에 반박 서면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B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루 만에 낸다. 그래서 이렇게 되치기 기술을 걸면 효과가 뭐냐? 첫 번째, 상대방이 의도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상황의 역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만에 반박하려면 애초에 있던 스케줄이나 일정을 다 미루고서 이거에 반박에 집중해가지고 반박을 했을 거잖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11월 11일 날 서면을 보낸다고 저한테 미리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불시에 보내기 때문에. 근데 불시에 받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즉각 대응을 해가지고 11월 11일까지 반박 서면을 접수해버린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면에서는 저도 일정 다 빼고 여기에 딱 잡아가지고 반박 서면을 바로 써버리죠. 사실은 11월 10일 당일날 제가 반박 서면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의뢰인한테 하루 보여드리고 11월 11일에 접수한 겁니다. 이게 상대방이 11월 13일이 변론기일인데 11월 11일에 저한테 그 서면을 그러면 제가 선조치로 제출하고 의뢰인한테 후 보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중간에 어떻게라도 흐름을 끊어 넣기로 하잖아요. 이 기술은 보통 상시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한 번씩 제가 이 타이밍도 맞고 반박 서면도 쓸 수 있을 때 이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을 썼을 때는 장점은 뭐냐면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의도한 상황을 역전시켰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혹감이 있겠죠. 두 번째, 저의 메인 목표는 뭐겠어요? 제가 하루 만에 반박 서면을 쓰는 메인 목표는 뭐냐면 기세를 끊어버립니다. 기세를. 상대방 변호사는 B는 자기가 이 서면을 쓸 때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에 걸리는 시간을 썼어요. 소송이란 거는 권투 경기처럼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건데, 상대방은
일주일 이상의 에너지 파를 모아가지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빵 날렸는데 제가 받자마자 바로 동일한 에너지를 바로 팍 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바로 급 차이를 느끼게 되죠.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저 상대방 변호사는 도대체 뭐냐. 이 급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세를 끊어버리는. 기세를 끊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냐면 한번 기를 잡아놓으면은 상대방이 원래는 저한테 5번 잽을 날릴 걸 2번밖에 못 날립니다. 왜냐면 서로 공방을 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손해난다는 게 알잖아요. 자기는 주먹을 한번 뻗을 때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투입돼 가지고 저한테 보내는데 저는 하루 만에 맞받아친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동일한 파워로 정말 상대방한테 공포와 절망을 심어주죠. 그래서 그 공방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저는 할 테만 해라 는 것이고 상대방은 도저히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확 줄어듭니다. 이 저항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만에 반박한 건 매번 할 수 있는 기술이 저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은 그래서 B한테 내가 하루 만에 반박을 쳤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 변호사는 다음에도 자기는 일주일 모아가지고 했고 저도 뭐 그때는 이 하루 만에 반박이 안 되니까 일주일이고 한 달 있다가 반박을 하더라. 결국에는 제가 드린 시간은 이 상대방은 반나절 하루밖에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게 공포와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뻗을 때마다 겁이 나는 거죠. 권투 경기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서로 때리면 서로 타격이 있겠죠, 사실은. 하지만 나는 전혀 타격감이 없는 얼굴로 웃으면서 숨도 헐떡거리지 않으면서 권투 경기를 하고 상대방은 헐떡헐떡거리고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위축이 되면 5번 뻗을 주먹도 2번밖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세를 꺾으려고 이 기술이 저도 가능한 상황에서는 제 일정이든 제 상황이든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3번째. 일단 제가 상대방이 일주일 이상 시간을 들였는데 제가 하루 만에 반박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대충 해서가 아니에요. 제 변론 방식이 이게 가능한 근원은 뭐냐면 한변의 퍼즐 90 변론입니다. 소송 초반에 이미 퍼즐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하루 만에 반박이 가능한 사건은 사실은 그래요. 제가 맞춰놓은 그 퍼즐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반론이 아무리 길어도 제가 맞춰놓은 틀 안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한 반박이 들어왔을 때는 빠른 반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거 제가 한변의 퍼즐 90 변론에서 소송 초반에 이 서면 쓸 때는 제가 40일 가까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 노력을 들인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대방 케이스에 따라서는 상대방 서면에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의뢰인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겠죠. 하지만 종종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그 자기 나름의 반론이지만 제가 이미 예상한 반론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을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 업무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상대방 적군의 서면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은 제 관점에서는 헛소리들만 막 써놨거든요. 그걸 보면 의뢰인 보여주기 전에 제가 그냥 그걸 보면 제가 이제 전투력이 타오릅니다. 아시겠죠? 타오르면서 이걸 반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에 이 사건에 대한 그 모든 퍼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반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논리를 할 것이며가 짜라라락 준비가 된다, 머릿속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미 서면을 딱 봤어. 근데 제가 다른 재판 일정이 있든지 뭐 다른 상담 일정이 있든지 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바로 다른 일정을 다 빼고 이걸 반박을 하루 이틀 만에 쓸 수는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단점이 뭐냐면 일단 내가 전투력이 타올랐을 때 이 반박 서면을 쓰면 더 빠르고 정확해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전투력이 타올랐고 상대방 걸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제 입장에서 도저히 오늘은 일정을 못 빼겠다 해서 반론을 한번 이제 예정된 뭐 기일은 연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고 차후에 반론해야지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게 좀 김이 식는다고 하나?
이 11월 10일날 받아서 반론은 뭐 보통 한 달 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보름이 이제 15일 정도 지나가지고, 그죠?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상대방 거를 보면은 다시 그 전투력이 오르고, 막 이 머릿속에 다시 퍼즐을 맞춰지고 할 때까지 예열하는 시간이 또 걸리고, 그죠? 탄력도 줄어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제가 반론을 쓸 거면은 보통 이거를 제가 그때그때 처리를 안 하고 미뤄두면은, 그래서 숙제도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그날그날 할 숙제를 모아서 하면 하기도 싫고 이래 되잖아요. 그런 느낌 비슷하게 이게 한 보름 있다가 하면은 이게 한 1.5배 시간 또 제 입장에서 더 들어가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김이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면 빨리 내가 전투력이 타올랐을 때 반론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전제는 상대방의 서면이 제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의뢰인한테 확인해야 될 내용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그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런 케이스에서 가능한 기술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상황도 어느 정도 일정 변동이라든지 일정의 유동성이 있었을 때 가능한 기술이다. 다만 이 기술을 걸었을 때는, 그죠? 이렇게 상황 역전, 기세 반전, 그 다음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업무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 기 때문에 이 장점이 상당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 사례를 보세요. 또 지금 이 케이스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애초에 항소유서를 제출했어요. A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희 A에 대한 항소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한 날짜가 12월, 답변서를 이 사람이 제출한 게, B가 제출한 게 12월 1일이고 저한테 그게 전자로 도달이 된 날이 12월 2일입니다. 제가 12월 2일에 상대방의 서면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반박을 한 게 며칠입니까? 그 내용 보시면 12월 3일이죠. 뭐 대충 쓴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이게 12월 3일 날 나간 서면이 총 20페이지짜리였어요. 20페이지짜리. 이게 왜 가능했겠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판변의 퍼즐 90 변론해가지고 항소유서에서 이 사건의 퍼즐을 다 맞춰놨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길게 답변을 했지만 이 제가 짜놓은 틀 안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반론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을 빼고 제가 전투력이 올랐을 때 길을 눌러놔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반박을 썼고 제 의뢰인하고 당시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시면은 12월 2일에 제가 검토까지 12월 2일에 수령해가지고 12월 2일에 서면을 완성해서 12월 2일에 의뢰인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하루 퇴근하시고 저녁에 서면 검토하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의뢰인 내일 제출할 겁니다 이랬는데 의뢰인이 뭐랬어요? 바로 다 읽어보셨어. 20페이지짜리를 다 읽어보시면서 수정할 것도 전혀 없고 아주 잘 썼습니다 해서 제가 퇴근하고 그 다음 날에 이미 12월 2일에 의뢰인 검토까지 다 마치고 12월 3일에 접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저희가 항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저희 항소 이유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흐름을 다 끊어버렸고 이세로 눌렀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십 페이지를 냈는데 제가 하루 만에 20페이지짜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기세에 눌립니다. 아시겠죠?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공방할 거 3번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승기를 잡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뭐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소송에서 한 번씩 제가 사용하는 소송에서의 대치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